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 입시 일정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이 끝나면 여러 곳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입학시험을 본 게 너무 오래돼서 네. 사실 요즘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뭐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 모르잖아요. 네, 근데 혹시 뭐 그 대입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벌써 제가 대학 수능 시험을 본 지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 또 수학 능력 시험, 본고사 세 개를 모두 다 잘 봐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방감을 느끼긴 좀 어려웠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열심히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뭐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해방이다 이런 걸 전혀 못 느끼셨네요. 못 느꼈고 네. 그 다음에 1월 말 정도에 이제 본고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크리스마스 때 또 연초에 계속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수능이 네. 제가 이제 엄청 쉬워졌을 때 수능이어서 네. 네, 전날 이제 수능 보고 보통 이제 가채점을 하는데 네.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딜 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갔더니 네. 다 잘 봐서 네. 제가 그 고민을 했던 게 전혀 소용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요즘은 이제 개인마다 입시 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수능이 끝나도 뭐 이제 입시 일정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부담을 더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시 환경상 우리 그 청소년들이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고 3학년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이렇게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하고 싶은 어떤 그 바램들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마 좀 많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어떤 또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입시 제도에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히려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생 때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감정이 또 정서가 또 많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 후 나타나는 사건 사고 유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에서 좀 해방감이 이제 도취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좀 친구들에 이끌려서 이제 뭐 여러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해서 여러 가지 일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능 동계 방학 기간 촉법소년 범죄가 6,87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2.6%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이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이 제한되는 유흥 단란주점이라든가 또 성인용품점, 포커방, 그리고 또 밤 10시 이후에 성인 노래방 출입 등 이런 그 사례들이 이제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던 바람에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또 빠지거나 또 마약 범죄 또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막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기에 여러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칫 이런 범죄 행위가 연루되어서 본인이 처음으로 사회 진로하는 첫 출발에 좀 안 좋은 레코드로 기록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이 어떤 곳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유해업소 등 출입을 규제해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랑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 2025년 기준으로 2007년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은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대표적으로 성인 전용 오락실이라든가 네. PC방, 또 성인 전용 노래방, 성인용품 가게, 또 나이트클럽, 멀티방 등의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당연히 고용되어서도 안 되겠죠. 만약 업주가 청소년들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또 취업을 하게 시킨다면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킬 때마다 예. 과징금으로 위반할 수마다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 중에는 사회 경험도 할 겸 또 용돈도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 청소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곳이 일단 청소년 유해 업소가 아닌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최저시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조건이 제한된다는 점은 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근로와 또 휴일 근로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좀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좀 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외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법도 필요하듯이 내적으로도 글쎄요 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내적으로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은 사회 첫 출발을 의미합니다. 네. 또 사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어엿한 시민이자 하나의 성숙한 사회인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세계관과 신앙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창시절 동안에 본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기보다는 수능 시험에 좀 매몰이 돼서 본인의 인생관을 정립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신앙관이 바로잡히기 전에 세계관이 바로잡히기 전에 이 돈과 물질에 젖어서 또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좋은 의미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금주의 사상에 먼저 정립하기 전에 본인이 온전한 신앙인과 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정립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과거 이제 교육제도에서는 학교에서 이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사실 인성교육도 일부 같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대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우리 공교육도 약간 기능주의적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학교의 또 물리력의 한계로 인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또 대하거나 아니면 그 인성교육까지 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회가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서 해방감과 일탈감에 젖어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잘못된 물질관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세계관 교육 또 물질관 교육을 교회에서도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교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채워줘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